기후위기의 여덟 번째 주제인 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전 인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지금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 돛담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기후 위기가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저 폭풍과 너무나도 커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저 항공모함도 깔아앉히겠죠.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애꿎은 쪽배와 돛담배를 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이 기후 위기가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1991년도에서 2010년까지 이루어졌었던 지구 가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경제적인 이익을 본 나라는 지금 초록색을 칠해놨어요. 우리가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에 이런 추운 나라들은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은 지금까지 일어난 지구 가열로 피해를 본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구 가열, 다시 말해서 누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봤더니 지금 경제적 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과 별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이러한 피해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 간의 이 기후 정의의 문제도 있어요. 이 그림은 맨 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소득 수준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지금 절반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가난한 사람, 절반인 인구, 약 40억 명 정도는 고작 10%의 온실가스만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상위 저 10% 안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좀 줄여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대 간의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또한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1750년, 저 때가 우리가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던 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쭉 누적된 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 누적된 양을 보았을 때 그 80%는 1960년 이후에 지금 배출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나아가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살면서 더욱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었으니까 바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오늘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책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큰데 그로 인한 그 기후 위기는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옆에 196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경험을 하게 될 이런 극단적인 날씨들, 뭐 폭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가뭄, 홍수, 뭐 그 다음에 산불, 그 다음에 농작물 감소, 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그 비율로 이렇게 맞춰 놓았을 때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 자체가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죠.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우리가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의 책임성은 바로 나이가 먹을수록 더 큰데 그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세대 간의 이러한 불평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러한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색은 1.5도를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지금 2도를 막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 연배인 1960년대생들이 만약 1.5도를 막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살면서 이만큼 많이 배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배출된 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1.5도를 막는다라고 했었을 경우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배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출발부터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빠르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이 다 미세먼지는 파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서 머무를 수 있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면요, 일주일 후가 되면 미세먼지는 0이 돼버리는 이러한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걸 배출하고 우리 세대가 그걸 들러 마시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는 수만 년 동안 공기 중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배출되는 족족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고 온실가스가 누적되는 그만큼 더 기후위기는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워서 굉장한 우린 편익을 누렸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다녔고 공장을 돌려서 좋은 물건을 썼고. 자,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다음 세대랑 상관이 없는데 얘는 계속 공기 중에 남아서 누적이 된 상태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세대와 기후 위기를 뒤에서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후 위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